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자,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끈 배경에는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원 계획, 즉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등을 보여줌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하는 이런 증권사 입장들, 약간 이제 염증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했다가 돌아서니까 바로 입장을 뒤집어서 좋아질 것이다, 왜 이렇게 좋아지느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나빴다 좋았다 얘기하고 있는 이 증권사 입장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 자, 물론 증권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예측을 안 하면 되는데 희한하죠? 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들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카카오뱅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있을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제가 주 초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 주 초반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강세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것이 이제 미국 증시도 앞두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 대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8%, 나스닥도 0.78% 상승을 했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가 0.6%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증시가 좋은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장 마감할 때까지 꾸준하게 오르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 일단 분위기만 보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자,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본격적인 그런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해서, 그 전주 대비해서 14,000명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상치와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즉, 실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실업자가 되면은 일단 실업수당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구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은 293만 명을 기록해서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3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는 어떤 신호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자, 7월에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이제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로 살짝
뜸을 들여놨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것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규 고용 예상치가 84만 5천 명인데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잘 나와 버린다라면 아주 시장이 또 한번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말 미국 증시가 또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음 주 초반부까지도 이런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음 주 중후반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만기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주가가 최대한 좀 분위기를 잡아주게 된다면 이 충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조금, 또 아다시 안정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1%대, 이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6 정도 수준에서 1.2%대로 다시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 또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 금리라는 것은 국채의 가격하고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채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기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그랬죠. 기술주 성장주들은 일단 대출을 끌어다가 미래가치에다 투자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융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기술주 입장에서는 좋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만약에 1.1은 안 돼. 그렇지만 1.2는 괜찮아. 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면 1.1을 회복하는 시점부터는 좋은데 괜찮아졌는데 라는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도 증시의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를 지금 4,700으로 기존의 4,300에서 4,700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골드만삭스의 입장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4,300에서 4,700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500이 이미 4,400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골드만아 이미 니네들 목표치 넘어섰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높여야죠. 이거 좋은 거거든요. 즉 증권사의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서 또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5,000이야 7,000이야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이상했겠죠. 근데 4,400에서 4,700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가지고서 증권사들이 제시를 했을 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요.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낮아진 금리,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하나 더 내용을 보게 되면 감원 계획이 줄었다. 즉 해고를 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회사들이 좀 어려워져요. 아니면은 막 힘들어져요. 이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원 감축입니다. 공장 라인을 스톱시켜요. 공장 라인을 스톱시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남아두게 되겠죠. 그럼 당신들은 조금 가서 쉬세요라고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런 해고에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감원 계획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괜찮죠. 자, 지금 공장을 쉴 만한 이유가 없어. 공장 열심히 돌려야 돼. 사람이 더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게 2020년 6월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즉 해고 계획, 감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4%대로 진입한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조만간 나온다. 이 생각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을 낮추는 쪽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고용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연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게 돼버리면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다시 흔들거리는 모습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얼마 써먹기 좋은 재료입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얼마 써먹기 좋은 재료입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져요.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긴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런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 그런 방향성들을 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증시 주말장이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분위기는 일단 상승 출발. 하지만 주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출발로 시작하게 되면 일단 변동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전에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가요? 네. 이제는 제목이 뭐라냐면, 주가 반등에 주목하세요. 야, 이거 뭐, 정말 똑같은 말인데 어쩜 이렇게 말을 또 싹 바꿔가서 결론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야, 이거는, 네. 왜냐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고점이다. 이제 못 간다. 이런 얘기 많았죠. 저 역시도 계속 못 간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이 자꾸 팔아서 삼성전자가 못 간대요. 이렇게 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반도체 같은 부분 이제 사업 업황을 가지고서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네, 너무 이제 그 주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방향성 확 바꿔버리니까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제어가 되어버린다면 또 증권사도 웃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건 스탠리가 지난 4일이죠. 자, 어제 그저께네요. 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8,000원으로 높여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KB증권도 같이 여기다가 좋은 리포트를 갖다 썼습니다. 개인들이 미치는 이유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높게 잡았어요. 내 사랑 삼성전자 그러면서 거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실제로 외국인 매수도 따라붙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홀랑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도 같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좋은 타이밍 만들어 놓고 팔아먹기 위한 어떤 움직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또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이 금융투자 쪽으로 집중이 됐다는 것도 찜찜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보셔야 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디램 가격이 올 4분기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서 네, 이제 안 좋아집니다. 이제 고점입니다. 피크아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요. 올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럼 연말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내가 그때 예전에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올라가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증권사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럼 연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1분기 정도는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네, 철판의 두께를 좀 생각해봐요. 뭐 삼겹살 좀 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로 와, 누워!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삼겹살 고기 딱 올려놓고 착, 네, 주말에 피크닉을 한번 모건스탠리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일단은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업황을 가지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의 어떤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기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줘야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는 남녀가 됐다고 해서 뭐합니까? 일단 애인이 없어. 그럼 결혼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네. 됐다가 써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급이 들어와 주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말짱 도루묵이고 그냥 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수급의 동향이거든요. 증권사가 뭔 얘기를 하든
다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랬다가 그렇기 때문에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수급이 그래서 따라 붙느냐 안 붙느냐. 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금융투자 쪽 매수이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금융투자가 또 지속적으로 되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가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들만 바글거려서는 절대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바글바글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흥분했을 때, 많이 올라버렸을 때, 그냥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압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잖아요.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더 삽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좋아요. 뭐 기업 밸류에이션 뭐 좋아지고 뭐 앞으로 영업이익 좋아지고 다 좋은데 당연히 매수 의견을 냈으니까 좋은 얘기를 썼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뭐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도 계속 내렸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업황도 좋아지는데 도대체 why not이냐 이거죠. 왜 안 사냐 이렇게 되는 건데 네가 그런 얘기해서 안 사는 거다라고 알았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전망이나 업황은 굉장히 좋으나 수급이 개떡 같다. 수급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수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사 리포트 백날 참고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이것도 증권사 목표 주가요. 야,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를 가지고 얘가 남자야, 여자야, 얘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가지고 싸우는 건 똑같은 거죠. 아직 아가가 나오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냥 얘는 나오자마자 걸을 거야. 막, 아니야, 얘는 나오자마자 기어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기업의 내용으로 분석을 하는 증권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많이 빠져든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카카오뱅크의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해가지고 교보증권하고 BNK 투자증권에서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목표 주가는 교보증권에서는 45,000원, 일단 공모가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요. BNK 투자증권은 24,000원, 공모가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021년도 전망치나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가치를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정한 것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씩 들어봅시다. 증권사들이 이제 공모주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다가 뭐 이게 비교가 가치가 없는 인터넷 은행 이게 없었잖아요. 첫 1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 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보증권은 앞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봐야 되고 목표 주가는 45,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5% 정도, 이제 공모가 대비 15%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 만약에 따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훌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기업 자체가 이제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그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금융 플랫폼의 확장성,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도 이건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는 점은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카카오뱅크가 약간 초심을 좀 잃은 부분이 좀 있긴 있죠. 자, 점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이자율은 왜 낮은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ATM기에서 돈 뽑을 때 뭐 수수료가 없다라든지 이체 수수료가 빵원이라든지 이거 다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냥 이자 수익만 돈 벌는 것보다도 그러면 수수료 수입도 쏠쏠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혀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카카오뱅크에서 이자율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수익을 보존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쨌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상품과 다양성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또 너무 쉽다라는 게 단점이죠. 장점이죠. 너무 쉬워.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해가지고 그냥 개인 인증, 지문 같은 걸로 딱 해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남한테 돈을 보낼 때도, 돈을 받을 때도, 통장을 쪼갤 때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모습이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BNK 증권에서는 어떻게 나쁜 이야기를 했느냐? 얘도 어차피 은행 아니냐. 은행이잖아요. 은행은 맞죠? 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내로라는 KB금융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봐봐라 이거야. 이런 은행 시중은행들 상장사들에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저게 높게 뛰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현재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프리미엄이 과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장은행들이 저평가되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 저평가를 감안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너무 고평가야.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이 너무 약해지는 건 아니냐.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의 수입원, 모든 은행이 그래요. 은행이 뭐 예대마진이다 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조회라든지 자금 이체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ATM으로 현금 인출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이제 수수료를 유발시키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약간의 광고비라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더 많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 카카오뱅크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계속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확장성이 있는 그런 신세대적인 신기술의 어떤 금융 플랫폼이냐, 아니면 그냥 은행이냐, 여기를 가지고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한 거죠. 은행이라고 쳤다라면 상당히 고평가 맞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세대 플랫폼, 새로운 신기술의 혁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요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목표 주가는 더 올려잡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해 보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조금 있으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죠. 오늘 딱 상장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터지는 시점이 매도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시면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내 팔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10중에 7, 8은 다 그렇게 물량이 터질 때 팔면 그게 정답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입장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자, 속보이는 짓거리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참 이럴 때마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수급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누가 들어왔나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계속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하는데 여기다 두고 이제 증권사들이 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게 너무 극과 극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다 둘째 치고요. 그냥 상장하고 나서 물량 터지냐 안 터지냐 일단 그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물량 터지면 일단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기록과 분석이 생명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환 신호등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신고가 종목들은 매우 좋다. 추세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해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한 말이랑 똑같아요. 요즘에 책들이 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을 어느 정도 보고 있거나 연구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어머 기집애 어쩌저쩌고 막 그냥 어쩌저쩌고 막 결혼한 사람들이 시댁 욕하고 뭐 그럴 때 뭐 남편 욕하고 그럴 때 잘 통하잖아요. 어머 막 이렇게 그랬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달라져. 즉 자신의 공통사, 관심점 그런 것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거는 말이 잘 통하고 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생각하시면서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아침부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아침에 뜨겁다. 주말은 뜨거우면 안 돼요. 주말 뜨거우면 금방 식기 때문에, 네,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아침 분위기 보면서 살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침과 오후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창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